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민입니다. 적폐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 행보가 연일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적폐 정권이 출범한 지 아직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정권 말기 현상들이 마치 봇물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현 정권의 반민주적 국정 운영은 가관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현 정권의 단말반적 발악이 조국 대한민국의 핵심 기둥인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마치 물귀신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한 위대한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쳤던 문재인 적폐 정권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역사적 주범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초비상사태를 맞고 있고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들의 사생활 보호의 제방은 붕괴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문재인 적폐 정권의 반자유, 반민주적 언론 검열과 통제로 질식사 일보 직전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문재인 적폐 정권의 디지털 독재 정책이라는 혹독한 언론 통제의 광풍에 휩쓸려 그동안 수많은 민주영령들과 국민들이 투쟁하면서 흘려온 땀과 피와 눈물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공영방송과 모든 신문들은 문재인 적폐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과 감시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폐쇄하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권의 간악한 언론 통제 정책은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 방송사에 대한 광고 발주로 인해서 언론의 목줄을 비틀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마치 나치 정권의 악명 높은 개별수와 같은 악역을 맡고 있는 현 정권의 핵심 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핵심 기구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 방통위가 지난 7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반자유, 반민주적 폭정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국내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들 플랫폼으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해외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그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방통위의 조치가 국내 언론 방송처럼 통제할 수 없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들도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하고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아주 불온한 검은 의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은 기존 법률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서비스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들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옥죄서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반자유, 반민주적인 또 하나의 언론 통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반자유, 반민주적 언론 통제라는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현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견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의 여론 형성에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비판적인 유튜브 세력을 잠재우고 때려잡겠다, 이런 폭정의 극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형태는 곧 문재인 적폐정권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했으면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나 북한의 독재 정권들이 행했던 그 악행의 길로 스스로 자임해서 가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의 운명이 다했다는 증거 같습니다. 이제 이 정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현 문재인 적폐정권의 언론 자유와 방송 탄압의 홍위병인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Server Name Indication이라는 일명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이전에 데이터 정보를 파악해서 불법적인 경우로 판단되면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SNI 차단 방식이 누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정부가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상 국민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사찰과 검열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30대 젊은이들이 현 정권을 가장 썩은 정권이라며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정부에 의해서 검열받는다는 생각에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현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화염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분야의 시민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도 정부가 적용한 기술은 이용자 접속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사용자의 특정 통신 데이터 정보를 전부 낱낱이 들여다보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어쩌면은 문재인 적폐정권의 완벽한 사찰 대상자로 전락하는 그런 감시국가에 살게 되었고, 이는 마치 이 나라가 조지 오웰의 1984년 감시체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문재인 적폐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파키스탄과 같은 독재국가 혹은 민주주의 후진 국가에서나 자행되어 온 인터넷 여론 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멍청하고 후진적인 나라라서 이런 SNI 방식의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가마솥 솥단지에 설렁탕 국물 끓듯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들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이미 무너져서 실패가 입증된 사회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독재를 따라가느냐는 비판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보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권력 탐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쯤은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검열하고 들춰봐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인 독재 정치의 망령이 지금 문재인 적폐 정권의 뼛속까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 문재인 정권이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집권력과 권력력에 방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깔아뭉개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작태는 지금 40년 전인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방송되던 땡전 뉴스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만 방송하는 지금의 공중파 보도방송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제로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서슬퍼런 보도 지침을 내려보내서 언론의 목을 비틀어버린 50 군부 독재와 방송 인허가권을 무기로 해서 언론의 숨통을 조이면서 친정부적 성향의 저질 함량 미달자들로만 방송을 도배하고 다양하고 은밀한 권력 정치를 통해서 언론을 보이지 않게 탄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지금의 문재인 적폐 정부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비만을 막겠다면서 먹방 규제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부가 주는 밥과 반찬만을 받아 먹어야 하는 배급제 시대로 가는 겁니까? 또 얼마 전에는 여성가족부가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방송 출연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마른 몸매이고 하얀 피부라는 이유로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면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정신 나간 정권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서 꽁무니를 싹 감춰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어디서 좀 통통하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을 찾아서 출연진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하얀 피부 말고 뭐 검은색 피부나 노란색 피부나 아니면 황갈색 피부의 다양한 인종들도 좀 피부색들로 섞어서 좀 출연을 시켜야 성평등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이라면 좀 정부가 그런 사람들 좀 모시고 와서 좀 출연을 시키시죠. 현 정부에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그 사람들의 이런 황당한 방송 개입을 보면 과거에 두발 단속하고 스커트 단속하고 멀쩡한 노래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만들던 그리고 대통령 닮았다고 출연 정지시키던 7, 80년대 암흑의 독재 시대에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착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7, 80년대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2019년 세계 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212개 국가 중에 6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언론 자유는 2011년부터 8년 연속 완전한 자유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partly free, 부분적 자유국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선거 독재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과 다른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출된 권력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독재, 디지털 딕테이터십, 이 과학기술 독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현 정권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민주적 경쟁을 통해 당선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비민주적 통치 행위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민주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조차도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에 지금 이렇다 할 만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화 완장 세력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한 독재를 최신 정치학에서는 선거 독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선거 독재란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서 오히려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권력 보호막으로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위임한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 시절 때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표를 바꿔치기 하고 매수를 하고 투표와 개표함을 바꾸는 식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선거 부정과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리리가 말했던 디지털 딕테이터십, 디지털 독재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독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선거 여론조사를 다양한 기술과 기법으로 조작해서 민의를 왜곡하거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여론 조작 기술과 기계를 통해 거짓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마치 특정인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대세 추종의 선택을 하도록 판단의 프레임워크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 기술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민의의 본심을 왜곡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파탄시킵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킹크랩을 동원했던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 댓글 조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려 8,800만 개의 댓글 조작을 하면서 킹크랩의 여론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디지털 독재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도둑질.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유튜버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이러한 디지털 독재의 일환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공영방송, 신문, 인터넷은 장악이 가능한 데 비해 오직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인터넷 회사들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술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가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해서 누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감청과도 같은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려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디지털 방식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겠다는
천인 공노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을 노골화시킨 것입니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 중국과 같은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자유와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적폐 정권은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를 추종하더니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여론도 숨통을 틀어막으면서 북한식 전체주의 사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북쪽만 쳐다보다가 이제 역사의 시계까지 이미 망해버린 북한을 향해 거꾸로 돌리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이런 막가파식 폭정이 폭주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할 야당이 폭망하여 길을 잃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둥뿌리가 뽑힐 지경에 놓였는데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도 사색당전 계파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당을 보면서 봉숭아 학당인지 아니면 찻집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친 야당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늙었거나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잊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고 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과 경인선으로 연결된 문재인 적폐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반드시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데 문재인 적폐 정권은 과거와 북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치닫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폭정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여론이 조작당하고 있으며 생각이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와 생각과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틀과 과학기술의 힘을 악용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디지털 독재는 영원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제 과거로 가려는 문재인 적폐 정권과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과의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드루킹 불법 여론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권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입니다. 이런 디지털 독재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적폐 정권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적폐이자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